선생님, 코스피는 뭐고 코스닥은 뭐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기업들은 코스피에 있어요. 코스피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상장 조건이 있습니다. 덩치도 커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왜냐면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는데 망할 것 같은 사기치는 기업들을 잘못 넣었다가 네. 일반인들이 거기 투자했다가 이 기업이 망해버리면 욕하잖아요. 그렇지, 너희들 그렇지. 이런 기업 왜 그렇죠. 상장시켜줬어? 심사가 좀 까다롭구나. 그죠, 심사가 까다로워. 네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랬는데 이 코스피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뭔가 가능성 있는 기업이 있죠. 들어갈 수 있는 난이도를 조금 낮춰준 시장이 코스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벤처기업 같이 아직 대기업이 아니어서 코스피에 못 들어가지만 희망과 꿈을 갖고 있는 이제 기술 기업들이 보통 코스닥에 많이 있죠. 근데 요즘은 코스닥도 만들어지기가 워낙 오래돼서 큰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지수가 뭐예요? 예를 들면 코스피 안에 지금 종목이 500개 있다고 칩시다. 이 500개의 지수를 마치 하나의 주식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 안에서 누군 오르고 누군 내리고 누군 오르고 누군 내리고 누군 내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오늘의 그럼 얘네 가격은 3,200 이렇게 해놨어요. 원이에요? 아니 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지수라 숫자래요. 그래요. 숫자예요. 숫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주식시장 나스닥, 나스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미국은 나라가 크니까 거래소가 여러 개 있어요. NYSE라고 있는데 이건 뉴욕 거래소. 나스닥이 그 미국 주식시장은 뉴욕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유명한 금융사들이 이 수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상위 500개만 하겠다. 그거를 S&P 500이라고 합니다. 보통 500 얘기를 잘 안 해요. S&P 들어봤는데. S&P가 기업 이름이에요. 이런 지수를 만드는 기업.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 그래요. NYSE라는 이 거래소에서 하는 많은 기업들 중에 500개를 대상으로 지수를 만든 거예요. S&P 지수라 그러고 이게 사실상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그럼 대기업들이네요. 주로 커요. 이거만 있느냐? 야 그럼 이거 말고 우리나라 같은 코스닥 같이 약간 벤처인데 대기업에 못 들어갈 것 같고 가능성 크고 이런 기업들을 모은 지수가 없을까? 그래서 나스닥이라는 게 생깁니다. 나스닥 알지. 가장 유명한 지수가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래서 등장을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스닥의 느낌. 코스닥의 나스닥을 아니, 따라한 거예요. 외우기 쉬워요. 닭으로 끝나는 애들은 약간 떨어지는 애들. 코스피, S&P, P로 끝나는 애들은 떨어지면 안 되지. 떨어져요. 벤처 느낌, 벤처. 너무 극단적이야. 약간 모질라는 아니 모자라니.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들이 나스닥이 있어요. 테슬라 나스닥이 있어요. 아니 애플은 그럼 어디 있어요? 애플도 나스닥에 있을걸요? 다우존슨 아니에요? 다우. 다우에도 들어가 있죠. 양쪽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우는 다우 30이라 그래요. 상위 30개를 모은 거를 다우라 그래요. 그런데 이건 반드시 시가총액 순서가 아니에요. 그 무슨 기준으로 상위를 쳐요? 역사도 길고 그 산업을 대표하고 가장 큰 기업들이 움직이는 지수라고 보면 될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우를 잘 안 봐요. 왜요? 이런 기업 잘 안 하니까. 안 한다고요? 너무 우량주라. 너무 우량주라서 나스닥을 관심이 있어야죠. 변동성이 훨씬 크잖아요. 여기는 IT 기업들도 많고. 그쵸, 그쵸. 한 방을 노리는 여기는 사람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더 기업들이 막 있어요. 갈 것도 그렇지. 없고 나스닥이 재밌겠네. 툭 치고 올라갈 만한 애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미 30년, 50년, 뭐 심지어 100년 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분위기가 약간 다운돼 있어. 그래서 다우야. 잠자는 기업들이고요. 네. 여기는 조금 젊은 피. 존니 선생님께서는 그런 네.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투자 안 하면 안 된다. 그 슈카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 그게 100% 주식이냐는 건 전 잘 모르겠어요. 항상 그 주식에만 생각을 하시는데 부동산도 투자고 투자라는 게 내 돈을 어디에 둘 거냐는 걸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은행에 두는 것도 투자예요. 나는 내 돈을 은행에 예금 2%에 두기로 결정했다. 그것도 투자 행동이고 내 장롱에 두는 것도 투자예요. 내가 장롱에 2개 했으니까 수익률 0%짜리 이런 거 어디에 둘지를 결정하는 행위 자체가 투자이기 때문에 우린 누구나 투자 행위를 하는데 투자는 해야죠. 그리고 조금 수익률 높은데 보통은 자산가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투자 안 한 게 너무 좋아요. 괜히 움직이잖아요.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잖아요. 부동산 봐요. 제가 부동산 들고 있었을 때는 한 6년 기었어요. 제가 2010 한 1년에서 2016년까지 집이 있었거든요. 안 올라.
자, 2016년 집을 딱 파니까 그 다음부터 한 번에 뛰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산가에 한 번에 뛸 때 우리는 벼락거지가 됩니다. 투자를 안 한 분들은 그때 후회를 해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은 인생의 한 10년 중에서 8년은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음고생. 마음고생을 아니 괜히 했어. 뭐 벌지도 못한 거 이것이 내려가기도 하고 귀찮게 알아볼 것도 많고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면은 이때는 이 갭이 따라올 수 없는 갭이 돼요. 그게 문제예요. 소득으로 따라올 수 없는 갭. 100만 원, 2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통 집을 사건 주식을 사건 내 재산의 이만큼을 어딘가에 투자를 했으면 재산 전체가 위로 간 거잖아요. 이 위로 간 거는 소득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 따져보면 거의 대부분 다 주식 부자들. 비교가 안 돼요. 남들 다 축제일 때 혼자서 뒤처지면은 정말 슬퍼요. 10년, 20년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괜히 집 하나 안 갖고 있다가 옆집 10억 오르고 그러면 내가 평생 번 게 10억이 안 되는데 그럼 벼락거지 막 이런 거 느끼기 때문에 항상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흔들리고 리스크가 있고 뭐 빠질 때는 가슴 아프지만 갖고 있는 거죠.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